또 이선미 리더님께서 소개를 너무 과분하게 해주셔가지고 또 즐겁게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 현재 본사에서 홈택 담당하고 있는 허일무 강사라고 하고요. 제가 우선 강의 자료 공유 먼저 하겠습니다. 네, 강의 자료는 제가 공유를 했고요. 오늘 이렇게 저녁 교육을 준비를 하면서 제가 다음 달 교육 자료도 좀 준비할 것들이 많이 있어서 오랜만에 또 본사에 남아서 제가 지금 교육을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본사는 굉장히 고요합니다. 지금 밖에는 이제 청소해 주시는 분들이 막 도착을 하신 것 같은데요. 아마 지금 본사 사무실은 저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 좀 리더님들과 좀 데이트하는 느낌으로 오늘 1시간 동안 즐겁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 이스프링 얘기할 겁니다. 저도 지금 옆에 이렇게 이스프링 물도 떠왔고, 많은 리더님들이 물 한 잔 옆에 떠놓고 이렇게 지금 강의 듣고 계실 텐데요. 이스프링을 우리가 사실은 네, 저는 음소거를 안 해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지금 강의 지금 예, 감사합니다. 네, 음소거 해제됐죠. 네, 이스프링 같은 경우는 사실 뉴 이스프링 작년에 출시가 되기 전부터 이전 이스프링부터 정말 오랫동안 우리에게 사랑을 받고 있고 우리가 또 사랑하고 있고 많은 분들에게 전달을 하고 있는 제품인 만큼 많은 분들이 이미 이스프링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라던가 그 중요성, 필요성은 알고 계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오늘 뭔가 완전한 뭔가 새로운 내용이 있더라라는 것보다도 우리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요 이스프링 내가 좀 어떻게 정리를 해서 소비자분들에게 전달을 할 때 조금 더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을지 그런 것들 위주로 제가 한번 정리를 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리더님들에게 이 질문 먼저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이 물이란 거, 물이 뭐고, 물이 어떻게 우리 몸에서 작용을 하고, 우리가 일상을 생활하는 데 있어서 물 섭취가 얼마나 중요한지 소비자분들에게 어떻게 전달하고 계신가요? 어떻게 말씀하고 계신가요? 아마 많은 분들이 당연히 물이란 게 우리 몸속에 뭐 70% 이상을 차지하고 우리 몸속에 정말 많은 역할을 하고 영향을 주고 이런 물이 우리 몸속에 부족했을 때 뭔가 안 좋은 영향들이 나타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물을 잘 마셔야 한다. 이렇게 잘 설명하고 계실 겁니다. 근데 내가 이렇게 물의 필요성을 말씀을 하셨을 때 내 얘기를 듣는 소비자분들의 입장, 소비자분들의 반응은 어떠셨을까요? 우리 얘기를 들었을 때, 와, 맞아, 와, 물 진짜 잘 마셔야겠다, 라는 반응이 나오기는 쉽진 않을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물의 중요성을 말을 했지만, 내가 말한 요 내용은 이미 소비자분들도 알고 계실 만한, 그렇게 너무나 많이 전달이 되고 전파가 된 내용일 수 있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정수기를 전달함에 있어서 물의 필요성을 꼭 전달은 하고 소개는 해야 하는데 조금 더 끌릴 만한 그런 내용을 어떻게 전달할 수 있을까를 제가 좀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저는 요 내용을 한번 준비를 해봤거든요. 바로 미세먼지입니다. 미세먼지, 정수기 얘기를 하는데 미세먼지 얘기를 왜 하지? 네. 우리가 미세먼지는 공기청정기에서 본격적으로 다루는 주제이기도 하죠. 근데 이제 앞으로 정수기 얘기하실 때도 미세먼지 얘기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요.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우리나라는 이제 OECD에 속해 있는 국가이죠. 이 OECD 속한 국가들 중에 연평균 미세먼지 농도 수치가 가장 안 좋은 나라 1위로 안타깝게도 한국이 선정이 됐습니다. 그만큼 어찌 보면 우리는 봄, 여름, 가을, 겨울 할 것 없이 사계절 내내 다른 나라 대비 미세먼지가 좀 안 좋은 상황에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같이 따뜻한 5월, 뭐 지난달, 지지난달부터 해서 3월부터 5월 우리가 흔히 봄철이라고 하는 부르는 이 계절에는요.
날씨가 따뜻하고 뭔가 가정의 달도 껴있고 뭔가 각종 행사들도 있다 보니까 다른 계절보다 야외 활동도 많아지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제가 어떤 말씀 드릴지 약간 감이 오시죠? 이미 우리나라는 사계절 내내 미세먼지에서 자유롭지 못한 나라인데 지금 우리가 지내고 있는 요 계절, 특히나 3월, 4월, 5월 요 계절은 일상생활 대비 야외 활동이 더 많아지는 계절이더라. 다르게 말하면 평소보다 미세먼지 흡입의 양이 더 많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계절이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미세먼지 흡입이 많아지면요. 성인뿐만 아니라 어린 아이들일수록 더 많은 영향을 끼친다라는 건 많이들 알고 계실 텐데요. 학생 자녀를 둔 부모님들, 부모님 리더님들에게 조금 더 흥미가 있는 그런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 학생 자녀분들 공부 누구나 잘했으면 하는 마음 갖고 계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부 열심히 하라고 뭐 좋은 책상, 좋은 의자, 아니면 좋은 영양제 등등등 정말 많은 지원과 노력을 해주고 계실 텐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아이가 미세먼지에 많이 노출이 될 경우에 학업 성적이 실제로 떨어질 수도 있다라는 작년 논문 결과 굉장히 최신 논문을 제가 찾아와 봤는데요. 실제로 2024년 논문 결과에 따르면은 이 초미세먼지 농도가 1 마이크로그램씩 증가할 때마다 학생들의 이 수학 점수와 이런 표준 편차가 하락을 한다라는 연구 결과가 발표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단순히 아이들에게 여러 가지 지원을 해주고 케어를 해주는 데 있어서 이런 미세먼지 관리도 잘 해줘야 한다라는 걸 생각을 해볼 수 있겠는데요. 이처럼 어린 아이부터 나이가 들고 있는 이런 성인들까지 미세먼지 관리는 정말 필수적이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지내고 있는 이 5월은 어쩔 수 없이 다른 계절보다 미세먼지를 조금 더 흡입을 할 수밖에 없는 야외 활동이 많은 계절이기도 하다라는 그 개념을 좀 탑재를 해주시면은 우리가 정수기, 이 물의 섭취의 필요성을 말씀하실 때 조금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이 미세먼지가 우리 몸속에 들어왔을 때 다양한 영향을 줄 수가 있는데요. 일단 뭐 여러 가지 증상들 중에 기침이 날 수도 있고 가슴이 답답하고 뭐 호흡곤란부터 피부가 가렵거나 눈이 건조해질 수 있는 여러 가지 증상을 보일 수 있다라고 합니다. 이제 여기서 제가 왜 정수기를 얘기하는데 미세먼지 얘기를 지금까지 했는지 답이 나올 텐데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흡입했던 이 미세먼지, 실내에서 생활하는 동안은 다행히도 공기청정기라는 요 제품이 관리를 잘 해줄 겁니다. 하지만 야외 활동이 많은 요 시즌에 내 몸속에 이미 어쩔 수 없이 들어온 미세먼지 잘 배출해주는 것도 중요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몸속에 들어온 미세먼지를 잘 배출해주는 그런 활동도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미세먼지 배출에 도움이 되는 첫 번째, 해조류 섭취가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미역이나 김 같은 이런 해조류 안에는요, 비타민 K가 풍부하게 들어있어서요, 우리 몸속에 있는 독소 성분이나 독소 성분을 배출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아마 오늘도 잘 챙겨 드셨을 것 같습니다. 오메가3 섭취도 미세먼지가 우리 몸속에서 배출이 되는데 도움을 줄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기도염증을 완화시켜서 폐 질환의 증상을 개선시킬 수 있는 역할을 하고요. 그리고 녹차를 섭취를 해주시는 것도 우리 몸속에 있는 미세먼지를 배출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합니다. 녹차 안에 있는 이 타닌 성분이 그 중금속을 배출하는 데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고요. 마지막으로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쉬우면서도 가장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는 물 섭취입니다. 앞선 위에 세 가지, 나는 뭐 해조류 별로 안 좋아해요. 저희 집에 오메가3가 없어요. 또 녹차도 없는데 괜찮아요. 물만 잘 드셔주셔도 우리가 이처럼 야외 활동이 많은 시즌에 걱정 없이 우리 몸속에 있는 미세먼지 잘 배출해 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단순히 많은 소비자분들이 이미 알고 있는 내용, 뭔가 이래서 물 마셔야 됩니다라는 것보다도 우리가 지금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 요 날들에 좀 집중을 해서 요새 미세먼지, 봄철에 뭐 황사부터 미세먼지까지 많이 몰려온다고 하잖아요. 근데 날이 따뜻하다 보니까 야외 활동도 많이 하시죠.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야외 활동하면서 우리 몸속에 미세먼지가 많이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몸에 있는 미세먼지도 잘 배출해 주는 게 요즘 같은 시기엔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미세먼지 배출해 주는 데 도움이 되는 게 요런 것들이 있는데 가장 쉽고 가장 편하면서도 효과적인 게 물 많이 마시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같은 때 특히나 물 잘 섭취해 주셔야 돼요. 요런 식으로 말씀해 주시면은 아, 맞아. 안 그래도 나 지난 주말에도 아기 데리고 공원 갔다 왔는데 아, 날이 조금 뿌해가지고 걱정이 됐는데 우리 애한테 오늘 저녁에 물 한 잔 더 많이 마시라고 말해줘야겠다. 이런 생각이 또 들 수도 있을 겁니다. 이처럼 이 물을 많이 마셔야 한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요 내용 조금 더 구체적인 과학적 근거도 제가 조사를 해와 봤습니다. 물 마셔라. 왜 마셔야 되냐면 하면서 과학적 근거를 제가 찾아봤는데요. 첫 번째, 신장 결석을 예방을 하고 혹시라도 신장 결석을 앓으셨던 분들의 재발에도 굉장히 감소하는 데 많은 역할을 줄 수 있다라고 합니다. 하루 8잔 정도, 2리터 정도라고 합니다. 하루 8잔 정도를 꾸준히 물을 섭취를 해주신 분들은요, 신장 결석의 재발률이 굉장히 현저히 줄어들었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남녀노소 아마 누구나 관심 있으실 만한 체중 감량에도 실질적인 효과를 볼 수 있다라는 연구 결과가 발표가 됐습니다. 하루 6잔 정도를 꾸준히 섭취를 해 주시는 그런 그룹에서 체중 감량 효과를 봤고요. 그리고 식사 전에 500ml 정도를 미리 섭취를 하면은 과식을 또 예방을 하면서 최대한 111칼로리 정도도 줄일 수 있다라는 연구 결과가 발표가 됐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만성 질환 관리와 예방 효과도 있는데요. 뭐 두통이 평소에 있으셨거나 아니면 당뇨가 있으신 분들도 물을 꾸준히 섭취를 잘 해주시면은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뭐 물을 마신다고 해서 완전히 낫습니다. 요거는 아니겠죠. 하지만 확실한 그 예방의 효과라던가 개선의 효과는 기대해 볼 수가 있다라는 거. 이처럼 다양한 근거로 우리는 물을 마셨을 때 우리 몸에서 정말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 물 섭취의 중요성은 알았으니까 이제 어떤 물을 마셔야 할까?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나누어 봐야 할 것 같은데요. 어떤 물을 마시는 게 좋을까요? 이사님들 채팅 한번 남겨주시겠어요? 어떤 물을 마시는 게 좋을까요? 제가 답을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사실 답을 말한다라는 것도 이상할 수 있습니다. 물이란 건 기본적으로 뭐 안 마시는 것보단 당연히 좋은 거고요. 우리 예선이 리더님께서 미네랄이 풍부한 물. 우리 황영림 리더님 이스프링물 좋습니다. 바로 그냥 딱 직진으로 이스프링으로 가주셨습니다. 저도 요 따봉 하나. 네, 따봉이 지금 많이 달리고 있네요. 맞아요. 미네랄이 풍부하고 또 한마디로 정의하면 결국엔 이스프링물, 또 필터링이 잘 된 물, 뭐 우리 하원장 리더님 같은 경우도 미세 플라스틱이 없는 물, 네, 용존산소도 나왔습니다. 좀 전문적인 용어도 나오고 있고요. 이처럼 사람들마다 제가 이걸 왜 여쭤봤냐면요. 사람들마다 이 좋은 물이라고 하는 이 기준이라고 할까요? 요거는 조금씩 다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음.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좋은 물의 조건, 기준과 이 사람이 생각하는 좋은 물의 조건과 기준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큰 틀, 큰 기준을 제시해 주시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올해 2025년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조금 이제 좀 뜻깊은 해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게 2025년이 제가 이제 이 정수기 업계에 발을 들여놓은 지 10년 차가 되는 해입니다. 벌써 정말 많은 분들을 만나 뵙고 많은 뭐 제품부터 많은 이슈들까지 많은 이야기를 정수기에 관해서 나누었던 게 이제 1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는데요. 제가 처음에 이 정수기 관련 강사 생활을 시작을 했을 때와 지금 이 정수기 시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달라진 점이 있어요. 뭐냐면요. 정수기의 필요성을 말할 때 그 나오는 이슈가 물질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제가 2016년도만 해도 이 정수기의 필요성 왜 써야 되나 이런 것들을 말할 때 빠지지 않고 나왔던 게 녹물, 염소, 중금속, 특히나 2010년대 후반의 경우에는요, 붉은 수돗물로 굉장히 이슈가 됐었고, 또 2020년대 초반에는 또 과불화 화합물이라는 물질도 이슈가 됐었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녹물, 염소, 중금속, 요거는 당연히 기본 베이스로 나오기도 하는데, 추가가 된 것들이 꽤 있다라는 거죠. 네이버나 구글에 정수기 또는 수돗물, 이런 물 관련 키워드를 검색을 한번 해보십시오.
요즘 나오는 키워드들이 아마 눈에 띄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대표적인 게 미세 플라스틱이 될 수 있을 거고요. 또 뭐 잔류의약품이란 게 될 수도 있을 거고요. 아까 잠시 이야기가 나왔던 과불화 화물이 나오기도 할 겁니다. 이처럼 불과 10년 전에는 그리 이슈가 되지 않았었던, 근데 분명히 세상에 존재했었을 거란 말이죠. 근데 10년이 지난 지금 사람들이 말하는 이 물을 관련해서 이야기할 때 이야기하는 그런 키워드들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시대의 흐름을 리더님들이 알고 계시고 이런 지금 시대에 더 이슈가 되고 신경 써야 하는 물질들이 이런 겁니다라는 걸 우리가 먼저 소비자분들에게 그런 배경 지식을 전달을 하고 소개를 할 경우에 아, 그렇구나. 맞아. 나도 안 그래도 요거 뉴스에서 본 적 있는데 아, 이젠 정수기 볼 때 이런 것도 내가 신경 써야겠네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관점에 봤을 때 우리 이스프링은 정말 이 시대에 맞는 가장 적합한 정수기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 그럼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각종 물질들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잔류의약품입니다.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딸이 30개월이다 보니까 정말 뭐 봄, 여름, 가을, 겨울 할 것 없이 감기를 아이가 달고 삽니다. 콧물이 자주 나는데 그렇다 보니까 집에는 뭐 약이 항상 좀 구비가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아이가 안 아프면은 굳이 또 약을 먹일 필요는 없다 보니까 집에 쌓이는 먹지 않는 약들도 꽤나 지금 많이 있기도 합니다. 리더님들 역시 아이가 뭐 어리든 크든 아니면 그냥 성인들만 살고 계신 리더님들이시든 집에 남는 약 분명히 한두 개씩은 있으실 텐데요. 한번 내가 마음 먹고 정리해야지 하고 정리할 일이 있으실 때 어떻게 폐기를 하나라고 우리가 나의 생활을 돌이켜 보면은 아마 많은 비율로 그냥 쓰레기통에 버리시거나 아니면은 뭐 물약 같은 경우는 뭐 변기통, 싱크대에 그렇게 버리신 적 많이 있으실 겁니다. 저 역시도 그랬었고요. 왜냐면요, 사실은 어떻게 버려야 되는지, 이걸 심지어 그냥 버리면 안 되는지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란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런 남은 약들, 잔류의약품들이 그냥 일괄적으로 폐기가 됐을 때 이게 어디로 흘러가고 어떻게 다시 돌아올 수 있는지를 알고 나시면은 이제 그냥 마음 별 생각 없이 버리지는 못하실 것 같은데요. 이거 관련 준비된 영상이 있으니까 짧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먹다 남은 약을 함부로 버리면 결국 우리 입으로 돌아온대요. 약 어떻게 버리세요? 쓰레기통에 버리는 거. 그러니까 일반 알약 같은 경우에는 쓰레기 봉투에서 폐기를 하고요. 안약 같은 경우에는 그냥 통 있는 그대로 그냥 일반적으로 폐기를 합니다. 약을 쓰레기통, 하수구, 변기통에 그냥 버리는 사람이 절반 이상이래요. 이렇게 버려진 약은 수질과 토양을 오염시키고 생태계를 교란하기까지 한대요. 약이 강물로 흘러들어가 식수를 오염시키고 결국 우리가 마실 물로 돌아오는 거죠. 하천, 토양 등에 사는 미생물은 항생제에 노출되면서 내성이 강해지고 어떤 항생제에도 죽지 않는 슈퍼박테리아까지 생겨요. 이게 끝이 아니에요. 버려진 약이 생태계를 교란해 물고기 기형을 유발하기도 하는데 강이나 바다에 버려진 항우울제, 피임약 때문에 수컷 민물고기 20%가 트랜스젠더나 암수 두 가지 형질이 혼합되어 나타나는 간성이 됐다는 영국 대학의 연구 결과까지 있어요. 그러다 보니 알을 낳는 수컷까지 생겼대요. 그럼 남은 약을 어떻게 버려야 할까요? 약품을 산 약국에다가 다시 반환 조치를 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알약뿐 아니라 물약이나 연고도 그냥 버리면 안 되고 꼭 수거함에 넣어주셔야 해요. 물고기야 미안해. 네, 지금 보신 것처럼 거의 55%, 그러니까 2명 중에 1명은 약을 그냥 일반 쓰레기통에 버린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도 저는 조금 다르게 봤었던 게 다행히도 2명 중에 1명은 제대로 버리고 있다는 얘기로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즉, 나는 그래도 잘 버리고 있어 라고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내가 2명 중에 1명 잘 버리는 그룹에 속해 있었구나. 나는 이거 잘 몰랐었어. 그냥 쓰레기통에 버렸었어. 하시는 분은 나머지 50%에 속하는 분이겠죠. 그럼 나만 잘 버려도 이 잘 버리시는 분들의 비율이 훨씬 높아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지난주에 이제 집에 있던 약을 다 모아서 집 근처 약국에 가서 그 폐기통에다가 버리고 왔었는데
이게 사실은 귀찮을 수 있어요. 귀찮은 작업도 맞고요. 하지만 내가 나의 건강을 위해서 뭔가 운동도 하고 각종 영양제도 잘 챙겨 드시는 것처럼 내 건강이 그냥 챙겨지는 게 아니잖아요. 노력이 필요한 만큼 우리가 살아가는 이 환경, 결국에 나한테 돌아오는 이러한 것들도 역시 나의 조금의 노력이 있다면은 훨씬 더 내가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이 이미 어느 정도 많이 또 좀 누적이 되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이미 전 세계 모든 강이 약물의 잔류물로 오염이 됐다라는 연구 결과도 발표가 되기도 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에서라도 조금씩 실천을 해주신다면은 훨씬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잔류의약품뿐만 아니라 과불화 화합물이라고 하는 물질도 우리는 신경을 써야 할 것 같은데요. 지금 뭐 그림으로 나와 있는 건 팝콘의 그 종이. 우리가 종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뭔가 액체, 물이 담기면은 젖어야 정상인데 종이컵도 팝콘에 그런 기름이 묻어도 뭔가 찢어지지 않죠. 결국엔 코팅이 되어 있더라는 거고 카페트부터 후라이팬 그리고 방수, 고기능 방수, 의류까지 우리의 일상생활에 굉장히 많은 편리함과 도움을 주는 이런 과불화 화합물이라는 게 이게 우리 몸속으로 들어왔을 때 이게 환경으로 다시 분해가 되지 않고 떨어졌을 때는 역시나 우리 몸속에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가 있다라고 많이들 알고 계실 겁니다. 특히나 PFOA, 뭐 PFOA라고도 불리기도 하고요. PFOS, PFOS라고도 불리는 이 물질은 국제암연구소에서 1군, 2군 발암물질로 지정을 했을 정도로 실질적으로 우리의 몸에 안 좋은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물질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런 과불화 화합물도 우리의 주변에 있는 경우에 정말 잘 관리를 해주셔야 하는데요. 이것도 최근 뉴스가 있어서 작년 뉴스를 한번 제가 스크랩을 해왔으니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군 발암 물질인 과불화 화합물이 수산물과 산모 모유에서까지 검출됐다는 내용 저희가 그동안 전해드렸습니다. 이게 사용이 금지된 물질인데 낙동강 같은 우리 하천에서도 여전히 검출되고 있는 걸로 드러났습니다. 장세만 환경 전문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의류용 발수 코팅제를 만드는 경기도의 한 공장입니다. 1군 발암물질인 과불화 화합물 PFOA를 원료로 쓰다가 지난 2019년 사용이 금지된 이후론 대체 물질로 제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과학원과 대학 연구팀이 공장 안 수지를 검사해 보니 원료로 안 쓰고 있다는 과불화 화합물 PFOA가 고농도로 검출됐습니다. 공장이 과불화 화합물을 몰래 원료로 쓰기라도 한 걸까? 이유를 따져보니 공장이 쓴 원료는 과불화 화합물의 전 단계인 전구체. 변형될 수 있는 중간의 물질을 전구체라고 저는 알고 있고요. 지금 유통이 허가되어 있는 것들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합법적 원료지만 이게 제조 공정을 거치면서 금지 물질로 화학 변화를 일으키는 걸로 드러났습니다. 전구체 물질을 계속적으로 사용하면 규제 대상 물질로 변환되기 때문에 원래 우리가 규제를 하는 그 목적에는 전혀 기여가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제로 제조 공정 후 전구체 농도는 200분의 1로 줄어들고 대신 과불화 화합물 PFOA가 4배로 늘어난 걸로 조사됐습니다. 근처 하천도 조사해보니 공장과 가까울수록 과불화 화합물 농도가 높아진다는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영남 지역 식수원인 낙동강도 이런 위험에 노출돼 있습니다. 연구팀의 샘플 조사 결과 낙동강 인근 업체도 과불화 화합물의 전구체를 사용하는 문제를 똑같이 안고 있는 겁니다. 어떠한 전구체들을 사용하고 있는지, 어떠한 형태로 또 배출되고 위탁 처리되는지 전반적인 과불화물 실태 조사 등이 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낙동강 유역에선 지난 2020년부터 과불화 화합물에 대한 정기 측정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PFOA 농도는 4년째 떨어지긴커녕 오히려 검출 빈도가 늘고 있습니다. SBS 장세만입니다. 네, 이렇게 실질적으로 우리가 식수원으로 이용을 하는 이런 하천에도 오염이 됐다라는 이런 뉴스를 볼 때면 많은 분들이 걱정이 되고 또 우려가 되는 것도 사실일 겁니다. 이 과불화합물 문제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뭐 미국에서도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요 미국 지도를 보시면요, 뭐 하늘 색깔도 있고 파란 색깔도 있죠. 요걸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드리면은 하늘 색깔에 좀 집중을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 지금 뭐라고 적혀 있냐? 드링킹 워터라고 해서
이제 식수겠죠, 식수. above proposed limit이라고 해서 이 식수의 오염 한계치를 넘은 것들, 과불화합물 수치가 넘은 것들을 하늘색으로 표시를 해 놓은 겁니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미국의 주요 대도시들이 모여있는 뭐 서부부터 동부는 굉장히 지금 하늘색으로 꽉 차 있는 걸 볼 수 있으시죠. 그만큼 이미 미국 내 하천도 과불화합물이 오염 농도가 꽤나 높다라는 것도 보실 수 있을 거고요. 실제로 그래서 이 미국은요, 국내보다 과불화합물의 이 기준 자체가, 측정 기준 자체가 더 엄격하고 더 많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요, 국내 미군 기지들이 있죠. 미군 기지들 주변의 하천에서 과불화합물 농도 수치가 평소보다 더 높게 나왔다는 연구 결과, 올해 연구 결과도 발표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우리 주변에서 생활하고 있는, 볼 수 있는 이런 하천, 강들에서도 우리가 마냥 안심하고는 그냥 살아가기는 좀 어렵다라고도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그래서 앞서서 말씀드렸던 이 물을 마셔야 되는 필요성, 그리고 이제 어떤 물을 마셔야 할까? 단순히 이제 녹물, 염소, 중금속 이런 것들은 어찌 보면 당연한 거고, 요즘 시대에 맞는, 요즘 시대 이슈가 되는 것들을 얼마나 잘 내가 안심하고 마실 수 있냐가 좋은 정수기가 아닐까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그 면에 있어서 우리 이스프링은 정말 안심하고 괜찮게 드실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미세 플라스틱 99% 제거되고요. 과불화합물 NSF 인증 전 항목 인증 7종 받았습니다. 그리고 잔류의약품도 19종이나 여과를 받았다라는 성능 검증까지 받았고요. 각각의 기능들이 어떻게 인증을 받은 건지 조금 더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이스프링을 많이들 잘 소개하고 계실 텐데 오늘은 제가 이걸 키워드로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이스프링이 갖고 있는 각종 장점들을 이 키워드를 잘 기억을 하셔서 소비자분들에게 전달하실 때도 꼭 활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신선, 깨끗, 안심, 그리고 편리라는 이 네 가지 키워드로 정리를 해봤는데 각각의 키워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신선입니다. 특히나 이제 곧 있으면 뭐 다음 달은 6월이고 벌써 여름이 다가올 그런 계절을 앞두고 있기도 한데요. 이런 물의 신선함은 더워질수록 훨씬 더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리더님들 슈퍼 가서 우유 구매하실 때 앞에 있는 거 갖고 오세요? 뒤에 있는 거 갖고 오세요? 아마 뒤에 있는 거 저도 갖고 옵니다. 왜냐? 유통기한 길게 남은 것들, 다시 말하면 아직 우유 뜬 지 얼마 안 된 것들, 즉 신선한 우유를 나도 모르게 꺼내고 있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서울우유에서는요, 이런 소비자들의 심리를 잘 파악을 해서 우유의 유통기한만 표시하는 게 아니라 제조일자까지 얼마나 신선한지 표시를 하고 있죠. 우리가 물보다 덜 자주 마시는 우유를 구매를 할 때도 이 신선함을 이렇게 따지고 있는데 매일매일 심지어 지금도 마시고 있는 이 물을 드실 때는 얼마나 신선한지 더 따져보셔야 할 겁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 이스프링은 이보다 더 신선할 수 없는 방식으로 정수를 하고 있죠. 바로 내가 물이 필요할 때 레버를 돌리는 순간 정수를 하는 직수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선함이 얼마나 신선할까에 대해서는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 왜냐? 바로 걸러주니까. 거기다가 단순히 물을 마실 때만 사용을 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활용처까지 우리가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장점도 굉장히 큰데요. 무슨 말이냐면요. 정수기를 쓰시는 분들, 단순히 마시는 물로만 드시는 분들 많이 안 계실 겁니다. 요리를 하실 때, 뭐 과일을 씻을 때, 라면 끓일 때, 국 끓일 때, 쌀 씻을 때도 마찬가지고요. 이처럼 우리 일상생활에서 굉장히 다양하게 물이 사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다양한 사용처에서도 무리 없이 굉장히 편하게 쓸 수 있는 유효 정수량을 갖고 있기 때문인데요. 유효 정수량, 말 그대로 필터의 성능 저하 없이 이 정수기가 어느 정도까지 물을 취수할 수 있는가를 의미를 하는 겁니다. 우리 이스프링의 유효 정수량 몇 리터인지 알고 계시죠? 1년에, 그렇죠. 우리 이선미 대표님 5,000리터 맞습니다. 1년에 5,000리터라는 거는 하루로 환산을 하면 대략 13.6리터 정도의 양을 매일매일 쓸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이스프링을 사용하시면요.
13리터라는 양을요, 매일매일 쓰셔도 이 필터의 성능 저하 전혀 없이 1년 동안 쓰실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걸 왜 강조를 드리냐면요. 보통 제가 다른 회사 언급하고 이런 거는 이제 안 되겠지만 일반적으로 다른 것들 한번 보시면 쉽게 공감이 되실 거예요. 결국 필터 교체 주기가 유효 정수량과 꽤나 상관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일반적으로 필터 교체 3개월짜리도 있고 6개월짜리도 있습니다. 그 말인즉슨 그 정도 기간이 지나면은 필터 성능이 저하될 수 있어요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1년 동안이나 필터 성능 저하 없이 쓸 수 있고 하루에 13리터라는 충분한 양으로 음용수뿐만 아니라 세척을 하든지 조리를 하든지 정말 다양한 환경에서까지 사용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제품이 제작이 되고 있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신선함을 베이스로 해서 정수기의 가장 기본이자 또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깨끗함까지 당연히 잡은 제품이죠. 우리 이스프링이 정수를 하는 그 방식은 큼지막하게 보면은 두 가지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E3 카본 필터가 있고요. 여기서 1차적으로 정수가 되고 그 다음에 UVC LED에서 살균 과정까지 끝나고 이제 우리의 컵으로 출수가 되는 건데요. 이걸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면은 우리는 총 4단계의 정수 과정을 거친다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떻게 4단계지? 네, 요거의 힌트는 E3 카본 필터에 있습니다. 리더님들, 우리 뉴 이스프링으로 출시가 되면서 이 압축 카본 필터가 E3 카본 필터라는 이름을 또 달고 나왔죠. 우리 E3에서 E3가 뭘 의미하시는지 다들 알고 계시죠? 이스프링의 E, 네, 이스프링의 E, 요거 E인가요? 네. 그리고 세 가지의 레이어, 세 가지의 단계를 거쳐서 정수가 된다 해서 E3 카본 필터입니다. 이 각각의 E3 카본 필터가 갖고 있는 필터링의 역할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E3 카본 필터의 첫 번째, 바로 프리필터입니다. 프리필터 이름 익숙하시죠? 공기청정기에서 많이 보시고 또 익숙하게 들어보셨을 단어입니다. 이 프리필터 같은 경우에는 공기청정기에서도 1차적으로 큰 먼지들을 걸러주면서 뒤쪽에 핵심이 되는 것들을 더 역할을 잘하게 1차 방어선 역할을 하는 필터였죠. 정수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1차적으로 큰 입자, 퇴적물, 모래 같은 이런 침전물을 먼저 제거를 해주는 역할을 통해서 뒤쪽에 핵심이 되는 안쪽으로 갈수록 핵심이 되는 이 필터들의 보호막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요 프리필터를 거친 물은 두 번째 레이어인 디펜스 가드로 전달이 됩니다. 디펜스 가드, 뭔가 이렇게 막아주는 느낌이 나죠. 디펜스 가드. 네. 이 디펜스 가드 같은 경우도 역시나 가장 안쪽에 있는 카본 블럭의, 요 압축 카본 블럭의 보호막, 방패막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 디펜스 가드에서 걸러내는 대표적인 물질이라고 할 수 있는 건 앞서서 이야기 나눴던 미세 플라스틱, 그리고 포낭이라는 바이러스도 여기서 걸러지게 됩니다. 미세 플라스틱, 저는 여기서 리더님들이 세 가지를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미세 플라스틱, 이제 소비자분들에게 말씀하실 때 정수기를 보실 때 미세 플라스틱을 걸을 수 있냐 없냐를 꼭 보시기 바랍니다. 그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요 얘기를 했더니 어떤 소비자분이 제가 어떤 회사 거 봤는데 거기도 미세 플라스틱 걸러주던데요. 오케이. 그럼 우리 이제 한 발짝 더 들어갈게요. 두 번째. 미세 플라스틱 일단 걸러주면은 괜찮은 정수기가 맞아요. 근데 그러면요. 그 미세 플라스틱 인증을 어디서 받았는지도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공기도 그렇고 물도 그렇고요. 이런 공기질, 수질을 테스트해주는 시험기관들이 정말 많습니다. 물론 그런 기관들 다 각각의 전문성을 갖고 있고 충분한 신뢰성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요. 이게 내가 사서 누구 주는 것도 아니고 내가 쓸 거잖아요. 그럼 이왕이면 더 안심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이면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어디서 인증을 받았냐가 상당히 중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요. 어느 기관에서 인증을 받았대요 라고 들었는데 처음 들어보는 기관이고 얼마나 전문성 있는지도 잘 감이 안 와요. 이름만 들었을 때는. 그런데 이스프링 같은 경우에는요.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을 가든 홍콩을 가든 중국을 가든 일본을 가든 유럽을 가든
어디서나 이 이름만 들어도 아, 그 기관 정말 물 관련, 뭐 정수기 관련해서는 정말 인정받고 그런 권위가 있는 기관이지라고 인정이 되는 그 기관인 NSF에서 인정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한번 표현을 해볼까요? 우리가 밥 먹으러 식당을 갔어요. 식당을 갔는데 어떤 식당에는 미슐랭 마크가 붙어 있습니다. 또 어떤 식당에는 뭐 약간 뭐 그 동네 여기 뭐 압구정동에 뭐 맛집 인증 마크 이런 게 붙어 있어요. 둘 다 뭔가 맛집이라는 인증 마크긴 하죠. 하지만 누구나 아마 미슐랭이 붙어 있는 그 식당이 조금 더 맛있을 것 같고 외국인이 보더라도 요 식당 미슐랭 받았네라고 쉽게 인지가 가능할 겁니다. 정수기에서 요 NSF는 그런 힘, 그런 기준을 갖고 있다라고 보셔도 괜찮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1차적으로 미세 플라스틱 인증받았어요? 좋아요. 근데 어디서 인증받았어요? 저희는 NSF에서 인증받았거든요. 어디서 인증받았는지도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소비자분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가 본 거 그 NSF에서 인증받았다 그랬어요. 오케이. 그럼 우리는 한 발짝 더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때는. 그쵸. 정말 많이 알아보셨네요. 그러면요, 이 미세 플라스틱이 그 제품이 몇 프로나 걸러낼 수 있는지도 한번 확인해 보셨나요? 까지 들어가시면 이제 완벽합니다. 왜냐면요, NSF에서 일단 인증받기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NSF 인증 마크가 있다는 것 자체가 자랑거리인 건 오케이, 인정. 그런데 미세 플라스틱이 걸러지는 요 비율이 어느 정도가 되면 인증을 받을 수 있냐면요. 85%의 제거율을 이상의 제거율을 보이면은 NSF에서 요 제품 미세 플라스틱 걸러낼 수 있습니다라는 인증을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85%라는 건 15% 정도는 그럼 남아있다라는 얘기잖아요. 아메이는 그걸 용납할 수 없어. 조금 더 가볼게요 해서 저희는 99%까지 미세 플라스틱 제거율을 인증을 받았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미세 플라스틱을 얘기를 하실 때 단순히 미세 플라스틱 99% 걸러냅니다 라고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미세 플라스틱을 걸러내는지 그리고 이걸 어디서 인증을 받았는지 그리고 얼마나 인증을 받았는지까지 설명을 해주신다면은 이 미세 플라스틱에 관련한 요 특징을 훨씬 더 강하게 어필하실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이제 디펜스 가드에서 핵심이 될 수 있는 미세 플라스틱에 관한 이야기 잠깐 해드려 봤고요. 마지막 레이어는 이제 카본 블럭입니다. 우리가 압축 카본 활성탄이라고 이미 기존 이스프링에도 적용이 됐었던 굉장히 핵심이 되는 필터였죠. 이 압축 카본에서는 우리가 걱정하는 대부분의 물질들이 이쪽에서 걸러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존 이스프링의 경우는 140여 가지 항목을 걸러냈었는데 뉴 이스프링에서는 30여 가지나 더 추가가 된 170여 가지 항목을 걸러낼 수 있게 더 업그레이드가 됐죠. 이 압축 카본의 특징이라 함은 흡착과 여과를 동시에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필터링을 갖고 있다가 또 특징이 될 수 있겠습니다. 말 그대로 이 여과, 이 필터 구멍보다 큰 것들은 기본적으로 물리적으로 걸러지고 그 다음에 필터 구멍보다 혹시라도 작은 것들은 또 활성탄의 역할, 영향에 의해 성질에 의해서 흡착, 잡히는 식으로 해서 우리 몸속에 필요한 미네랄은 통과가 되지만 오염물질들은 걸러낼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게 탄생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 압축 카본 필터에서 걸러지는 대표적인 것들은 앞서서 우리가 요즘 시대에 많이 이슈가 된다 그랬던 이 잔류의약품이 대표적으로 걸러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의약 물질들은 이름들이 좀 어렵죠. 지금 나와 있는 것도 뭐 설파메라진, 뭐 설파메타진 등등 나와 있는데 이런 이름을 뭐 하나하나 다 외우시면 좋겠지만 조금 어려우시면 굳이 안 외우셔도 되겠고요. 앞에 설파가 들어가면요. 붙으면은 항생제 성분을 뜻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스프링은 이런 잔류의약 물질도 우리가 좀 더 안심하고 마실 수 있게 다 제거가 되구나. 그런 정도만 기억을 하셔도 충분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과불화 화합물에서도 자신 있게 소개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기존 이스프링에서도 이미 과불화 화합물은 걸러지고 있었습니다. 기존 이스프링에서 걸러졌던 항목은 PFOA, PFOS 이 두 가지 항목이었는데요. 뉴 이스프링에서는 5가지가 추가된 총 7종에 대한 과불화합물 인증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기존 이스프링에서는 왜 5가지 인증이 없었나요? 네.
왜냐면요, NSF에서 그 당시 출시됐을 때는 인증하고 있는 게 두 가지 항목밖에 없었어요. 네. 지금은 NSF에서 과불화 화합물을 인증하는 게 총 7종, 7가지를 인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새롭게 출시된 이스프링은 요 전 7종을 인증을 받았다라는 것까지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물리적인 필터링 역할을 하는 것들을 거쳐서 우리 컵으로 바로 물이 나오는 게 아니라 마지막에는 UVC 파장을 이용한 살균 작업까지 완벽하게 거치고 우리가 마시는 컵으로 물이 출수가 되죠. 이 UVC, 기존 UVC 램프에서 한 단계 더 진화를 했습니다. 바로 UVC LED로 변경이 된 건데요. UVC LED로 진화가 되면서 박테리아는 99.9999% 그리고 바이러스는 99.99%나 살균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완벽에 가까운 살균력을 갖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럴 수 있었던 이유는요. UVC 안에서도 그 파장의 숫자는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UVC 파장이 기본적으로 살균력이 좋은 파장이긴 하지만 그 안에서도 살균력이 가장 강하다고 할 수 있는 그 파장은요, 265 나노미터의 구간에서 살균력이 가장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스프링은 265에서 269 나노미터 정도의 구간에서 UVC LED 파장이 나오기 때문에 살균력에 있어서도 훨씬 더 강력한 효과를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살균력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기존 램프 대비 자연 환경적인 면도, 에너지 효율적인 면도 굉장히 많은 개선이 들어갔는데요. 일단 에너지가 기존 램프보다 25% 정도 절약을 할 수 있고, 요게 또 한 번 사용을 하면은 최대 10년까지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뉴 이스프링을 보시면은 기존 이스프링 같은 경우에는 카본 필터와 요 UVC가 함께 결합이 되어 있는 필터 형태였죠. 근데 뉴 이스프링 같은 경우에는 E3 카본 필터가 따로 있고 UVC LED가 따로 있습니다. 그 이유는 UVC LED는 한 번 설치하면 최대 10년 동안 쓸 수 있기 때문에 굳이 교체를 하고 우리가 볼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10년 써서 좋네, 요거를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은 요걸 매년 폐기를 하지 않기 때문에 환경에도 이런 뭔가 폐기물도 나오지 않기 때문에 환경에도 도움을 줄 수 있겠구나라는 걸 우리는 생각을 해보실 수 있겠죠. 이처럼 UVC LED로 진화를 하면서 환경까지 생각하는 그런 제품으로 탄생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요 미슐랭 마크 다시 한번 나왔습니다. 우리는 안심을 할 수 있는 각종 인증까지 받았기 때문인데요. 우리가 아무리 이런 이스프링 제품이 좋은 걸 알고 내가 자랑을 많이 한다고 하더라도 누군가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기네 회사 거는 당연히 자기네가 좋다고 그러지 않겠어? 자기네 거 안 좋다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입에서 우리 거 이래서 좋아요라고만 말하는 게 아니라 요런 기능은요, 요런 항목은요, 요 기관에서 이런 인증을 받았기 때문에 안심하고 더 믿고 쓰실 수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신뢰를 할 수 있는 그런 인증을 받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기관이 아까 말씀드렸던 바로 NSF라고 다시 한번 강조드릴 수가 있겠고요. NSF 같은 경우는 기존 이스프링에서도 워낙 강조가 많이 됐었고 어떤 항목에서도 인증을 받았는지 너무나 익숙하실 겁니다. 42항목, 53항목, 그리고 OOB 항목, 401 항목까지 U 이스프링에서도 동일하게 인증을 다 받았고요. 42항목 같은 경우에는 다들 아시다시피 기본적인 맛이나 냄새, 그리고 재질의 소재의 안전성 이런 것들을 인증을 받은 걸 42항목 가장 기본적인 인증이겠죠. 그리고 53항목은 이제 오염 물질에 대한 인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과불화 화합물부터 마이크로시스틴 같은 이런 각종 오염 물질에 대한 인증을 우리는 53항목에서 취득을 한 거고요. 55B 항목 같은 경우는 UVC LED 요 살균에 대한 인증입니다. 참고로 우리 UVC LED 같은 경우에는요. 가정용 정수기에서 이 UVC LED가 세계 최초로 55B 항목을 받은 회사이자 제품이 우리 아메이듀 이스프링이라는 것도 한번 슬쩍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그리고 401 항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대가 변하면서 새롭게 이런 것들 이슈가 돼요. 몸에 안 좋아요. 신경 써야 돼요. 추가가 되는 항목들이 있겠죠. 이런 신종
신종 오염 물질들에 대한 인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세 플라스틱부터 잔류 의약품까지 이런 것들이 401 항목에 속한다라고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NSF를 통해서 소비자분들에게 한 번 더 안심할 수 있는 그런 믿음까지 드릴 수 있는 인증을 받은 제품이고요. 마지막은 편리성입니다. 이 편리라 함은 결국엔 실생활에서 내가 느끼는 감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정수기에서 편리라 함은 우리가 1년에 한 번 정도는 신경을 써야 하는 바로 필터 교체를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이 뉴 이스프링 같은 경우에는 기존 이스프링을 쓰셨던 소비자분들 또는 다른 회사 걸 쓰셨던 소비자분들, 우리 이스프링의 필터 교체를 한번 보시면은 굉장히 만족도가 높으실 것 같습니다. 굉장히 쉽기 때문이죠.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이스프링을 사용하고 계시는데 예전에는 다른 회사 제품을 쓰셨었어요. 그때 이제 렌탈료를 조금 절약하신다고 자가관리 필터를 요금제를 쓰셨었거든요. 자가관리 요금제라 하면 말 그대로 뭔가 관리 요원분이 오셔서 교체를 해주시는 게 아니라 택배로 내가 필터를 받아서 알아서 교체를 하는, 대신 렌탈료는 조금 저렴하게 해주는 그런 방식이죠. 그런데 어머니가 교체를 할 때마다 저한테 연락을 하셔가지고 일무액은 어떡하니 뭐 저쪽하니 너무너무 어려워하셨어요. 그만큼 사실은 쉽다고 말하는 것들도 누군가에게는 굉장히 어려울 수 있다는 건데 뉴 이스프링은 저희 어머니도 쉽게 진짜 보여드리더니 야 이건 진짜 할만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간단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뉴 이스프링 필터 교체 방법 1분 정도니까요. 간단하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필터 교체하려면 필터를 보셔야겠죠. 커버를 열어주실 겁니다. 커버 여는 건 간단하게 뭐 랑치고 이런 거 없죠. 앞으로 살짝 당겨주세요. 이렇게 커버 분리하시고요. 필터 손잡이 밀면 자동으로 분리가 됩니다. 뚜껑 여시는 거는 뚜껑 열어서 그냥 돌려주십니다. 그럼 손잡이 대로 그대로 펴주시면 되고 들어가던 제품이라고 했잖아. 다시 풀어주시고 내가 준비한 필터 넣고 정수장으로 돌려주시면 됩니다. 공간 맞춰서 손잡이만 내려주시면 바로 필터 잡아주십니다. 커버만 다시 달아주시면 필터 교체가 완료가 됩니다. 굉장히 간단하죠. 네. 이거는 정말 기계치라고 생각이 드시는 분들에게도 너무나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기 때문에 특히나 저는 이제 또 오프라인 교육을 하다 보면은 우리 필터 교체 얘기만 나오면은 리더님들이 그렇게 좋아하세요. 이제 뭐 선 빼고 물 튀고 툭툭 치고 이런 거 안 해도 된다. 그게 너무 편하다. 그 말씀 참 많이 해주시는데 많은 분들이 이 필터 교체가 어찌 보면은 누군가에게는 정말 이 얼마나 오염물질을 잘 걸러내냐만큼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편리한 필터 교체 방법도 잘 어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뉴 이스프링으로 탄생을 하면서 새롭게 출시가 된 어플도 있죠. 요거 아마 많이들 깔아서 활용도 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바로 아메이 헬시 홈입니다. 기존에는 우리 앰모스피어 스카이에서만 적용이 됐던 이 어플이 정수기까지 이제 영역이 확장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 아메이 헬시 홈에서 확인할 수 있는 정보는 다양하게 있습니다. 기본적인 나의 제품의 상태, 지금 괜찮은지, 지금 필터는 몇 프로 남았는지, 그리고 내가 오늘 물은 몇 리터 썼고 일주일 동안 물은 몇 리터 정도를 또 마시고 사용을 했는지 이런 다양한 정보들까지 확인을 할 수가 있고 필터 교체법이나 이런 간단한 유지 관리에 관한 그 정보들까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아직 이 어플을 깔지 않으신 분들은 한번 깔아서 내 이스프링, 요 뉴 이스프링이랑 연결이 되는 겁니다. 내 이스프링과 함께 연결도 해서 한번 꼭 활용을 해보시기를 강력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편리까지 한번 살펴봤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루 13.6리터 충분하게 쓰실 수 있고 하루 1,000원꼴로 이 정수기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수를 13리터를 구매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1,000원으로는 택도 없겠죠. 하지만 우리는 훨씬 더 안심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물을 하루 1,000원꼴로 13리터라는 양을 충분하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이다라고까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스프링 가장 기본이 되는 신선함부터 그리고 깨끗, 안심할 수 있는 인증, 그리고 편리한 필터 교체와 어플 활용법까지 살펴보셨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쭉 나열식으로 알고 계셨던 요 지식들 이렇게 키워드화해서 소비자분들에게 전달하시면요. 말하기도 조금 더 수월하실 거고 듣는 입장에서도 훨씬 더 잘 쏙쏙 들어오실 거란 생각이 듭니다. 여기 키워드 잘 한번 활용을 해 보시고요. 마지막으로 프로모션 안내만 간단하게 드리고 교육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가오는 6월 달입니다. 6월 달에 이스프링 무이자 할부 프로모션 예정하고 있습니다. 무이자 10개월 가능하고요. 굉장히 10개월이면 무이자로서는 굉장히 큰 기간이라는 건 리더님들께서 더 공감하실 것 같습니다. 현대카드, 삼성카드, 신한카드, 롯데카드 요 4개 카드사 무이자 10개월 할부 가능하니까 혹시라도 주변에 이제 여름 다가오면서 물에 관심도 정수기에 관심이 높아지는 계절인 만큼 정수기 관심 있으신 분들에게 또 프로모션을 활용하셔서 많은 전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엠모스피어 스카이가 스마트페이가 드디어 출시가 될 예정입니다. 6월 4일 날에 이것도 6월 달에 출시 예정이니까요. 이 스마트페이도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그러면 제가 말씀드릴 건 이 정도면 될 것 같고요. 늦은 시간까지 많은 집중해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전 나중에 또 좋은 교육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 혹시 질문 감사합니다. Recording stopped. 채팅이라도